그럼 우유와 계란을 용의자에서 제하고 다른 원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빵의 실제 판매가가 아닌 원재료비라는 측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밀가루입니다. 한국은 밀 자급률이 떨어져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밀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도대체 왜 그렇게 빵값이 저렴할까요? 밀 수입이 어려운 점은 가격 자체보다 변동성에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에 밀 수입을 민간 기업인 재분사의 직수입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당연히 환율이나 해운 등의 국제 가격에 즉시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정부가 직접 밀을 사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연간 2회에 걸쳐 가격을 일정하게 산정해 재분사에 되파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밀 가격의 급변동을 완충하면서 평균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일본처럼 정부가 나서서 밀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지 않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어떤 수입 물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수입하고 가격을 조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과 인력의 투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밀 수입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재정을 투입한다는 의미는 일본 정부는 밀로 만드는 식료품을 국민들의 주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빵 수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별개로 실제로 아직까지는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상황이고 문화적으로도 식사 대용이라는 인식이 적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한국은 밀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가격 변동에 즉시 노출되기 때문에 국내에 단 몇 개뿐인 대형 재분사가 이것을 명분으로 오를 때는 즉시 적용하지만 내릴 때는 다시 오를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근거로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매우 미미하게 반영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소수의 대형 재분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과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밀가루와 똑같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설탕은 어떨까요? 한국은 설탕의 원재료인 사탕수수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밀처럼 원당을 전량 수입합니다. 국내에 단 몇 개뿐인 대형 제당사가 원당을 수입해서 설탕과 액상가당으로 만들어서 파는 과점 구조입니다. 실제 원당 자체는 국제시장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같고 완제품 가격도 서로 비슷하게 책정해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에 공정위에서 제당사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당시 역대 최고액인 총액 2,678억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고 법원에서도 각 제당사들이 회의에서 출고가를 맞추기도 하는 등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밀가루에서 소수의 재분사가 있었고 설탕에서 소수의 제당사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 재분사와 제당사가 사실은 다 같은 기업이란 점입니다. 즉 담합으로 수천억의 과징금을 받은 과점된 제당사가 과점된 재분사와 동일한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에서 밀가루가 50에서 55%, 설탕이 10% 내외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빵의 두 핵심 재료인 밀가루와 설탕을 소수의 기업이 쥐고 있고 항상 담합의 의혹을 받는 형태라는 겁니다. 한국의 상황은 당연히 밀가루와 설탕의 원가 자체가 구조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 빵값의 원재료비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대기업이 쥐고 있는 밀가루와 설탕을 구조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 유통구조입니다.